의경으로 복무하며 받은 월급 전액을 나눔의 집에 기부한 20대 청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싶었다는데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외면했던 것이 부끄러웠다는 한국대 맹승주 학생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이죠.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나눔의 집에 월급을 기부한 20대 청년의 훈남의 얘기입니다. 네, 자 이름은 맹승주 씨. 아마 한번 들으시면 잊기 어려우실 겁니다. 맹승주 씨, 20대 청년이고요. 수서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사진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수서 근처 경기도 광주 퇴촌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집을 아마 종종 이 의경 복무하는 쪽과 가까우니까 찾아가서 일도 돌보고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의경을 전역합니다. 그런데 의경 생활하면서 모았던 전체 급여액 이게 무려 700만 5,910원이거든요. 제가 군복무 32개월 했는데 30만 원이 안 됐었습니다. 많이 월급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쓰지 않고 다 모았다가 나눔의 집에 기부를 했고요. 아유. 그리고 이제 오늘 의경 제대하고 나면 대학생으로 복학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한 푼도 안 쓰고 저렇게 10원까지 다 모아서 기부했다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맹승주 씨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받은 월급 전액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 생활하면서 받는 임금 전부를 기부할 생각 자체는 이때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특정한 것은 그분들께서 싸움을 시작하시고 이제 정당하고 타당한 사과나 결과를 받지 못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김복동 할머니께서도 별세하시면서 점점 더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저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월급날까지 제 월급 계좌를 그냥 안 건드렸어요. 처음부터 그 임금을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쪽으로 기부를 하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의경생활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건데 일제강점기에 사실 피해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역사에서 볼 때 가장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맹승주 씨가 본인의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전역할 때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어디에 기부할지 여부는 의경생활, 의경복무생활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의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녀상에서 수요일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경호경비를 위해서 의경복무를 하는 이 맹승주 이 대원이 아마도 그 옆에서 이제 그 할머니들을 직접 지켜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저녁날을 그리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기부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그 맹승주 학생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월급 만약에 700만 원 이렇게 모았으면 나는 해외여행 갈까 뭐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전화의 또래 되면. 근데 저걸 다 기부하면서 후련하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그 얘기는 했어요. 네. 저한테 있어서 7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다. 그리고 나도 평범한 학생이고 여태까지 자기 통장에 700만 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 통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도 사고 싶고 간식도 사 먹고 싶대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건 내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홀가분하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서 상당히 대견하네요. 그 지금 화면에요. 그 직접 맹승주 씨가 그 위안부 할머니에게 손편지를 써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게 손편지를 쓴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나눔집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거를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깊은 친구네요. 내가 가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할머님들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손편지를 썼다는데 손편지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비춰요. 뭐냐면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보낸 시간은 내 청춘에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모은 700만 원이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이란 거죠. 예. 그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거는 할머님들께 더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그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마운 마음이라는데 저렇게 보니까 제가 진짜 작아져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런 학생이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맹승주 씨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떤 심정을 전하고 싶었는지 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외면하고 있었고 좀 부끄럽지만 근데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손편지를 써서 준비를 했던 거고 우리 모두 위안부 문제를 다 알고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피해를 말씀하시고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죄송스러워서 지금도 그렇고 기사도 나가고 소개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보다 그냥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거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힘든 싸움을 지속해 오셨는데 이제라도 반드시 할머니들께 정당하고 또 타당한 사과와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후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제 그 역사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외면했던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편지까지 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청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예.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때처럼 고민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뭐 철학이 없는 것 같아, 너무 가벼운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아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반성이 되는 게 지금 맹승주 이 청년의 발끝에 가는 일을 제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소소한 이 봉사활동은 일부 했지만 농활도 다니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첫 번째 역사 인식, 역사 의식, 두 번째는 정말 자신의 자산을 쾌척하는 저 마음, 그 세 번째로는 할머니들에 대한 저 세심한 배려를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비판할 일이 아니구나. 좀 문득 반성이 됩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인생관이 있을 때는 그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열정을 더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맹승주 학생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월급뿐만 아니라 손편지 그 열정, 그 마음이 네. 그대로 이제 담겨졌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역사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기가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맹승주 학생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앞으로도 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뵙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기부를 할 때 아마 큰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기부를 결정하기 앞서 본인의 인생을 다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앞으로도 이 기부가 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나눔의 집 관계자가 또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전해줬는데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제 별세를 한 다음에 할머니들께서 많이 조금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렇죠. 이제 좀 그랬다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맹승주 학생이 이렇게 700만 원을 기부해가지고 할머니를 또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되게 너무나 기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다라고 해서 네. 더욱더 좋은 일인 것 같다. 할머니들이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또 맹승주 학생은 자신의 또 꿈도 미래에 대한 꿈이 있죠. 한번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를 하고 싶다. 방송국 앵커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일일 이제 사건 방송 반장? 기자도 하고 싶고 앵커도 하고 싶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이런 피해 사실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안부 문제를 특히 널리 알리는데 네. 자신의 직업까지도 목표를 같이 일치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남국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이 기운이 없으시다가도 미래 세대가 우리의 마음을 네. 계속해서 이어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셨기 때문에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꿈을 할머니들에게 드린 거죠. 저는 근데 그 출발이 구체적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무슨 방송 앵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사는 분들에 대한 역사 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비춰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뛰고 싶다는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JTBC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3년에서 4년 뒤에 추천하십시오. 뵙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맹승주 기자 한번 불러봐야 돼요. 길을 이제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